다음 이제 그 건폐율 용적률만 하고 좀 쉴게요. 방금 배운 이제 용도 지역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걸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용도 지역과 이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 정도는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아까 이제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, 농림 지역,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용도 지역을 배웠죠. 이 용도 지역별로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는지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법제처 사이트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이건 또 지자체별로 전부 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뭐 화성시에 땅을 산다. 그러면 화성시에 그 관한 규제를 확인하고 이렇게 땅을 사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 땅에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 해서 땅 위에 100평을 모두 지을 수는 없습니다. 국가가 딱 규제를 적용시켜 놓았거든요. 그래서 건폐율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땅을 얼마만큼 넓게 쓸 수 있는지 이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해요. 그래서 내 땅에 앉힐 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땅 100평이 있다. 그럼 이제 이종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0%가 건폐율 적용을 받거든요. 그래서 100평 땅에 60평만큼만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40평만큼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. 그럼 내가 땅을 이제 200평을 가지고 있다. 그럼 60%면 120평만큼 지을 수가 있겠죠. 나머지 80평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%밖에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100평 땅이 있으면 우리가 20평만큼만 건축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 땅의 예시를 보면 이 땅의 이제 서류를 보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땅에 건물이 딱 20%만큼 이 정도만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나머지 80평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야적장 그런 걸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현장 모습이거든요. 땅은 100평인데 실제 건물은 딱 조금만 지어져 있죠. 그래서 보통 주차장이나 야적장, 뭐 분리수거장 그런 걸로 활용을 많이 한다. 그래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은 20%만큼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뭐 고깃집 외식 1번가 그런 거 보면 건물은 조금만 지어져 있고 주차장은 넓고 뭐 이마트나 메가마트 그런 것도 건물은 조금만 있잖아요. 이런 게 다 자연녹지 지역에 지어진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뭐 주유소라든지 뭐 세차장 이런 거는 자연녹지 지역에 주로 많이 지어지더라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용적률이거든요. 그래서 용적률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때 건물을 얼마만큼 크게 높게 지을 수 있느냐로 보통 결정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잖아요. 그래서 용적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한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용적률이 크다는 건 건물의 규모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적률이 높은 곳에 건물을 지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용적률의 정의를 살펴보면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땅 위에 얼마만큼 건물을 높게 쌓을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용적률의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 이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250%까지 쌓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00평의 땅이 있다. 그러면 이제 50평 짓고 50평, 2층까지 지으면 100%가 되죠. 그 다음에 150평을 짓고 200평을 짓고 4층까지 지었을 때 5층까지 지었을 때 250%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250%만큼 이하로는 지을 수 있지만 250% 이상으로 넘길 수 없는 게 이제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50평짜리를 5개층 지었다. 그럼 이제 250%까지 지었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만약 50평이 아닌 60평을 지었다. 과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6, 3, 18, 6, 4, 240%죠. 근데 10%가 더 지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10평만큼은 꼭대기에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다 보시면 됩니다. 이 또한 마찬가지 건물은 절대 용적률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. 아래로는 지을 수가 있어요.
그리고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제외되는 면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지상 주차장, 그다음에 뭐 피난 안전구역, 그다음에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런 곳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건축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걸 전부 다 용적률에 포함시켜 버리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안전 관련된 시설들을 잘 안 만들려고 할 거예요. 아니면 좀 허술하게 만들든지.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탄탄하게 만들어라.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용적률에서 미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림 보면 이제 건물의 전체 면적을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하층부터 지상 4층까지 100평씩 5개 층 500평이 지어져 있어요. 하지만 아까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400평이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하층은 보너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거 보이시죠? 이런 것도 1층이잖아요. 근데 이쪽에서는 지하층이라고 판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땅들은 용적률에 이만큼은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히려 푹 꺼진 이런 땅들이 나쁜 땅이 아닙니다. 지하층을 하나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이고, 뭐 시골이나 이런 데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꺼진 땅들은 우측에서도 1층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, 여기서도 이제 1층처럼 보이니까 1층 월세를 두 가지가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푹 꺼진 땅은 나쁜 땅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저는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원룸 같은 거 지었을 때도 보면 이렇게 다 건물을 공중에 띄어서 필로티 구조로 많이 짓죠.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괜히 이렇게 주차장을 놓고 공중에 띄어서 건물을 짓는 게 있습니다. 이유가요. 그래서 그 이유로 보면 용적률 산정 시에 필로티 주차장, 지상 주차장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띄어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, 건폐율에 상한선이 없으면 우리가 건물을 너도 나도 빼곡하게 지으려고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용적률에 제한 높다. 그러면 내가 100층짜리 지었는데 바로 옆에 100층을 짓고 계속 100층짜리 건물만 짓다 보면 항공기의 이착륙, 뭐 고도 제한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, 뭐 주거지역 등에서 일조권 침해도 받을 수도 있고, 그래서 도시의 미관, 저해 문제 등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용적률을 조금 낮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민들을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조금 높게 잡아서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유도한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이렇게 토지 투자 실패를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돌려서 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.